자, 그러면 오늘 설명의 세 번째 그 마지막 순서 저희 판매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저희 파트 1, 파트 2 이제 의대, 치대 두 개 파트를 지나왔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의대 파트 한 35분, 40분, 치대 한 25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의대, 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분들 그래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내에 도저히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이제 어떤 느낌인가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오늘 발견하셔야 될 거는 의대, 치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야? 유학생 아예 0% 아닌가?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불안한 어떤 마음을 많이 가지실 텐데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이제 머릿속에 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제 해드리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고 제가 저희 판매디랩에서 이제 단연간 이제 미국 의치학대 전문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간간히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판매디랩의 레퍼런스는 어떻게 됩니까? 합격률은 어떻게 됩니까? 판매디랩 학생은 의대 치대 합격 몇 명 시켰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답변만 하자면은 그건 말씀 못 드려요. 회사 대회비라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 저희 판매디랩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듀크라든가 베일러, 케이스 웨스턴이나 뭐 UC 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 위스콘신, 보스턴 유니버시티 합격했습니다. 의대 치대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합격시켰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 의대 치대는 거의 입학 시험, 의대 치대 입학 시험이 전적으로 좌우를 하는 데 비해서 미국의 의대나 치대는 지금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 시험이 따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요소들이 다 결합이 되고 퍼즐처럼 맞춰져야지만 거기에서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그 판매디랩을 통해서 합격했던 학생들이 저희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합격시켰다. 그냥 있던 학생을 합격시킨 게 저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저희는 그 학생들의 노력과 의지에 2배, 3배를 더해 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 합격시켰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몇 분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의대 치대 준비 학생을 위해서 이제 판매디랩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부 어드미션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그 의대나 치대 어드미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드미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어드미션에 대해서 어떤 학교에 대해서 입학이 확정됐다. 그러면은 이제 노는 게 아니죠. 입학 그 학부 1학년 때부터 곧바로 GPA 계속 이제 두 분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1, 2학년 때 학부의 그 필수 이수 과목이 거의 몰립니다. 그래서 사실 3학년 이전에 필수 이수 과목은 다 끝내야 되고요. 최대한.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F1 학생 비자 만료 때문에 4학년 전에 3학년 2학기 마치고 무조건 의대나 치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백도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거의 가능하다 보니까 유학생한테는 4학년 졸업 전까지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전까지 최대한 이제 GPA를 최고치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려면 학부 입학 전부터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라면 미국의 대학 입학 전부터 그 시기 동안 최대한 1학년 과목이라도 마스터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선행학습 그리고 이제 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재학생 때 재학생 GPA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MCAT, DAT 티칭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그 미국 의대 치대 통계 자료를 잠깐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면 그 지금 거의 비슷해요. 사실 그 미국의 의대 160개 있고요. 치대가 그 AADM에 등록된 학교가 76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73개 아니고 76개인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그거는 뭐 제가
비난하거나 그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정된 정보만 받으시니까. 근데 지금 한국의 이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미국의 의대, 들어본 적 있는 의대, 아니면 치대, 아니면 어떤 전문 유학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유학원들이 리스트업 해주는 치대, 의대 20%도 안 돼요. 160개 중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 지금 곧바로 작성하실 수 있는 학교가 10개가 안 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치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학원들도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유학 리스트업만 해줍니다. 학교만. 왜? 그래야 그분들이 그 고객들이 등록을 하니까 신빙성을 갖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미국의 의대 160개 중에서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80% 학교 중에 너무 좋은 학교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입학 가능성도 높은 학교가 많은데 그것들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의대 지원할 때 AAM 카스에 그 지원서를 낼 때 최대 15개밖에 지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리스트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의 부족한 GPA와 MCAT이나 DAT 성적 같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학교 선택 전략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를 생각할 때는 가능성을 보면서 더 많은 이제 80에서 90% 정도 되는 내가 모르는 학교를 찾아야 된다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160개 중에서 49개, 31%, 치대는 63%가 유학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학교 안에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인터내셔널이 있다면 그 학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더 폭넓게, 더 넓게 봐야 된다. 유학원에 리스트업 해주는 것 보지 말고 일단은 학교 전체 160개 리스트업 중에서 그거에 대한 학교별로 DB를 다 찾아보셔야 된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에 미국 의대 합격생이 5만 5천 명이 지원해서 2만 2천 명이 합격했습니다. 그 2만 2천 명 합격자를 보면 당연하겠죠. 백인이 42% 제일 많은데 중요한 건 아시안이 23%나 됩니다. 합격생이. 생각보다 많죠. 여기 기타 등등에는 뭐 히스패닉도 있고 뭐 많죠. 뭐 여러 가지가 흑인들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시안이 굉장히 많다는 거, 한인 교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많은데 여기 보면은 인터내셔널 유학생이 1.4%예요. 합격생이 22,000명 중에서 1.4%라고 하면 너무 작아 보이죠. 저게 가능할겠어? 라고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 1.4%가 1959명이가 아니라 유학생 지원자가 1959명이었고 그 중에 382명이 합격해서 20%에 가깝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주립대 의대나 공립대, 사립대, 치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별로 아직도 보이지 않게 인정 쿼터가 있습니다. 뽑을 때. 그래서 인스테이트, 아웃 오브 스테이트, 인터내셔널 뽑는데 보이지 않게 티오가 다 정해져 있어요. 매년 딱딱딱 7명, 5명은 아니고 퍼센테이지가 보이지 않게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든지 대부분의 학교들이 100명의 학생 모집 티오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이번 연도 입학 사정관들끼리 같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유학생을 몇 퍼센트 뽑아야 되겠니? 5명, 4명 이렇게 잡아놔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인스테이트 아니면 시민권자 위주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학교를 지원했을 때 자기 티오가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 맴돌고 유학생끼리 결정하는 거거든요. 합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호를 받는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학생도 충분해요가 아니라 유학생도 그만큼 여러 가지 스펙을 만들면 가능성은 확실히 비주얼하게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유학생도 열심히 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백인보다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한인 교포보다 잘해야겠죠. 유학생들은 시민권이 없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이 데이터를 자꾸 왜 강조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미국 의대 입학을 GPA에 대해서 보면 가장 높은 GPA, 메이어라든가 존스 홉킨스, 하버드, 뉴욕, NYU 이런 곳들 평균 GPA 합격 커트라인이 3.94입니다. 거의 만점이죠. 이게 제일 높은 학생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 합격생들의 커트라인이에요. 3.94대 거의 범접하기 어려운 숫자인데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뭐 하워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워드 유니버시티라고 들어온 적 없으실 거고 UC 데이비스, 로열라, 튤레인, 러시,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3.6, 3.4대까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유학생용 아니면은 뭐 영주권자 다 빼고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건데 갭이 0.5포인트라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런 학교 우리 다 들어봤어요. 들어본 학교 왜? 좋은 학교들이니까. 근데 들어본 적 없는 학교 중에서 좋은 학교 많습니다. 튤레인도 그렇고 뭐 로열라도 그렇고 좋은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에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전략적으로 학교 선택만 잘해도 나의 부족한 어떤 약점이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중시하는 거는 학교 선택 리스트업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일반 유학원에 맡겨놓으면 그 유학원들은 맨날 이런 얘기만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잘 알려진 학교들만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 MCAT도 마찬가지입니다. NYU 522, 528점 만점에 522. 거의 뭐 520 넘는다는 거는 거의 상위 2, 3%, 5% 안에 수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MCAT이 평균 점수가 510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MCAT은 510 넘기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520이면 거의 천재죠. 근데 이 반대로 보면은 이제 그 MCAT 쪽 보면 또 하워드 또 나오네요. 마샬, 뭐 미시시피, 뭐 노바 505점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이 20점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학교를 잘 봐야 된다. 이 DB에 의존해서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보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저희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비슷한 건데 인스테이트 학생만 뽑는 학교들이 있어요. 여기 뭐 마샬,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뭐 이런 데들 인스테이트만 거의 50% 뽑죠. 그러면은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그보다 작을 거고 거기에서 유학생의 비율은 더 작겠죠. 거의 안 뽑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작죠. 이런 학교에 보통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학생이 미국의 의대에 지원할 때 15개까지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의대에 일단 1차적으로 지원을 하죠. 왜?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14개는 어디를 지원하냐? 다른 학교를 지원해. 다른 주에 있는 다른 학교.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학교를 지원하게 되면 그 학교들은 합격 가능성이 이렇게 없는 거죠. 그럼 그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지원하는, 내가 다니는 학교의 의대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지원하면 안 된다.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경우에 반대로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이 이렇게 많이 뽑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학교의 주와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걸 따져봐서 인스테이트 많이 뽑는 학교, 아웃 오브 스테이트 많이 뽑는 학교를 찾아서 골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 이번엔 치대입니다. 치대도 이제 비슷하죠. 3.85대, 아까 의대보다는 조금 낮지만 3.8대 7 막 이 정도 수준인데 하다못해 3.2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0.6포인트다. 그래서 이 0.6포인트는 나중에 실제 미국의 대학교 학부를 재학 중인 학생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GPA가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아직 희망을 버릴 단계는 아니다. 학교만 잘 선택해도 달라질 수 있다 보는 거고요. DAT는 MCAT에 비하면 이제 그 점수 범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6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23점대라고 하면은 거의 그쵸? 거의 만점이냐 아니니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17,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GPA, MCAT, DAT 같은 이런 스코어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이 0.1포인트, 1점 차이로 떨어지고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격률이 9.3%였는데 인스테이트를 58%나 뽑습니다. 이런 학교에 다른 주에 있는 학생이 여기 지원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고 가야 된다. 반대로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인스테이트 학생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작죠. 그러면 그만큼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판메디 레벨 어드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어떤 학생이 있겠죠? 학생이 보면은 너 어디 가고 싶니? 너 뭐 하고 싶니? 너 GPA 몇 점이니? 그럼 너 이 학교 지원해봐가 아니라
그런 단순하게 이제 평면적인 어떤 분석이 아니라 현재 학생의 GPA, MCAT 점수, 쉐도잉 했니 안 했니, 몇 시간 했니, 한국에서 했니, 미국에서 했니 이런 부분. 그다음에 프리레퀴짓 필수기 수업은 몇 개를 들었고 몇 개를 안 들었니, 너 지금 몇 학년이니 부터 해서 발런티어는 뭐니, 그다음에 CV라는 SOP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보고 이 학생한테 가장 알맞은 학교를 찾아주죠. 저희가 이제 학교별 DB 뭐 이제 저희 이제 이 두 분 같은 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액티비티나 쉐도잉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세이 첨삭 지도 해드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입학할 때까지 합격할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학교별 이제 DB 뭐 이런 부분들은 방금 보셨던 DB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별 제 GPA 어떤 커트라인 뭐 그게 절대적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뭐 MCAT이나 DAT 스코어 그다음에 학교에서 보통 이제 미국의 대학교에 보면 서부, 중부, 동부, 남부에 따라서 성향들이 좀 달라요. 그 학교들마다 입학사정관들의 성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저희는 결국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입학사정관의 전적인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이 학교는 주로 스코어가 좋은 학생을 뽑느냐 아니면 인성이 좋은 학생을 뽑느냐의 그 차이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하다못해 이 요소 중에서 보면은 인터뷰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달라져요. 통계적인 자료에 의하면 서부 지역의 대학들은 서부 지역에 있는 의대 치대들은 다 통과했어요. 인터뷰 오퍼 받는 거는 뭐죠? 모든 게 다 끝나서 인터뷰만 통과하면 끝이에요. 근데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40%가 넘습니다. 서부 지역 UC 계열 학교들 40-50%예요.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확률이. 그에 비해서 동부 지역 학교들은 인터뷰 오퍼까지 받으면 웬만하면 합격합니다. 이런 이제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다 하고 뭐 이제 그 합격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학교 지원할 수 있는 리스트업을 하고 해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여기 보시는 이 두 분을 포함해서 저희 쪽에 이제 그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미국의 뭐 의치학대를 전공을 하셨고 담당하셨던 분들 뭐 영국 의사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진짜 저희는 이제 다른 유학원과 차별점 있게 전문가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저희 이 학생들의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메디컬 발런티어 닥터 쉐도잉이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쉐도잉에 대한 거하고 메디컬 발런티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정보가 제대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미국에 이제 몇 군데 요양병원, 널싱홈이라고 하죠. 그런 쪽하고 이제 제휴를 맺어서 학생들이 지금 뉴저지 쪽만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좀 넓힐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게 한국에서 한 것과 미국에서 한 게 얼마나 인정을 받습니까에 대한 이슈예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학생들 지원자들이 GPA 포인트나 MCAT이나 DAT 점수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비슷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나봤자 0. 몇 %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많은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의 인성이나 액티비티 같은 점수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아까 김영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로 본혹해서 이 학생이 끈기라든가 인내력 그리고 뭐 인성 그다음에 의사나 치과에서로서 소양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는 건데 이 메디컬 발런티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300시간 이상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00시간 중에서 70% 이상은 미국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20, 30%, 10%, 이 정도는 한국에서 한 것도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3분의 2 이상은 미국에서 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메디컬 발런티어는 뭐 요양병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죠. 병원에서 뭐 휠체어 밀어주는 거,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레크레이션 해주는 것도 이걸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환자하고 인터랙션을 해야 된다는 거. 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야 됩니다. 병원에서 뭐 행정처리, 청소 다 필요 없는 거죠. 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아이를 의대나 치대를 꼭 보내고 싶은데 통합의대, 통합치대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때 발런티어 하는 게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되죠. 지금 이게 대학 학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의대나 치대는 대학원이죠. 대학원에 갈 때도 그 학생의 전반적인 라이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에세이다 녹여야 되는데 그때 그 학생은 너는 이게 지금 얘기한 게 메디컬 스쿨, 덴탈 스쿨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원. 이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살았니? 너는 중학교 때 뭐 했니? 다 쓸 거예요. 거기에 고등학교 때 난 메디컬 발런티어 뭐 했어? 난 물론 MCAS라는 그 시스템에 다 올릴 거예요. 업로드 시켜야 되거든 자료를. 그래서 기록을 갖고 고등학교 때 지금 뭐 10학년, 11학년이야? 지금 공부만 할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의대 치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쉐도잉뿐만 아니라 메디컬 발런티어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고 통합 의대나 통합 치대 같은 경우에는 발런티어가 거의 대학생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그 고등학생인데 이 학생이 지금 국제학교를 제주국제학교를 다니고 있고 SAT 1500이에요. 통합 치대는 가능하겠지만 통합 의대는 몰라요. 통합 의대는 커트라인이 치대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져야 된다 보는 거고 쉐도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한 60-70% 이상은 미국에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 중에서 미국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쉐도잉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작은 병원은 쉐도잉 안 해줘요. 왜냐면은 환자가 난리가 나거든요. 내가 이 비싼 돈 내가면서 병원에 왔는데 왜 애가 여기 없어 구경하고 있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쉐도잉은 대부분이 큰 병원에서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쉐도잉을 하려고 병원에 신청하면 기본 1년 걸립니다. 쉐도잉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의대나 치대를 꼭 가고 싶은 학생은 1학년 입학하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주위에 병원 찾고 쉐도잉 신청해야 돼요. 그래야 2학년 넘어서야 언젠가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의대를 치대를 준비하는 학생이 대학교 학부를 입학할 때는 학교 선택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갈 대학교 명문대라 할지라도 시골에 있으면 별로 안 좋아요. 왜? 쉐도잉이나 발런티어를 할 데가 없어. 동네 주위에 다 산이야. 어떻게 해요? 내가 쉐도잉이나 발런티어 한번 할 때마다 주말마다 차로 4-5시간씩 대도시로 가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학부 선택도 반드시 대도시로 가야 돼요. 왜? 주위에 병원 많고 약국 많고 쉐도잉이나 발런티어 뭐 할 게 되게 많죠. 주위에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런 걸 소홀히 했고 나는 다 필요 없고 엄마 나는 그냥 네임밸류가 중요해. 나 좋은 데 가고 싶어. 일단 글로 가야 돼. 내 친구들 다 거기 갔어. 떨어집니다. 그런 거 아니고 무조건 전략적으로 대학교 1학년 학생 어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리게 생각하고 네임밸류 따지다가는 아무 데도 못 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학부 입학 전 선행학습. 여기 보이시는 1번부터 8번까지가 아까 보셨죠? 그 의대나 치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들이에요. 물론 학교마다 일부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빨간색으로 1, 2, 5번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왜 되어 있을까요? 모든 대학교, BS, BA, 프리덴탈, 프리메드 모든 이과 대학에서 1학년 때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 과목이 왜 중요하냐? 1년간 배우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한 학기씩 배우는 건데 1년간 배운다는 건 뭐죠? GPA에 적용할 때 가중치 적용이 제일 큰 거죠. 1, 2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이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젠캠이나 젠바이오 B나 C가 나왔어. 곧바로 의대, 치대 포기하시거나 유학생이 아니라면 나중에 그 포스트백, 갭이어 때 포스트백에서 재수강을 해서 GPA를 올려야 돼요. 왜? 이 빨간색에서 B나 C가 나오면 전체 오버롤 GPA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1학년 때 무조건 올 A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의대 치대에 한 발짝 가는 거죠. 2학년 때부터 배우는 과목들은 한 학기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GPA 영향이 좀 더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1학년 때 올 A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1학년 입학하기 전부터 이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한국하고 미국의 고등학교 사이언스 과목들 과정 내용 다 달라요. 한국에서 수능 1등급, 과탐 1등급 전혀 의미 없어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이나 어떤 그 파트, 챕터별로 내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목들을 렉처라든가 저희 전문가 선생님이 1대1 튜터링, 멘토링까지 진행하고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3번은 아까 보셨던 그 동일한 그 이제 학부에서의 과정 과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튜터링이나 이런 티칭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이 재학생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선생님들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저희가 다 티칭하고 봐줍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티칭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GPA가 달라지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저희가 챙겨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장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에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끝까지 많은 분들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